의미 있는 LNG 운반선의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티 쉘이 진행하는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12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및 버뮤다 소재 선사로부터 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4척은 이미 수주를 확정했고 2척은 이달 중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6척을 추가로 발주한다는 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LNG 운반선의 한 척당 가격은 약 1억 9천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수주 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질소선화물 저감 장치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5만 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척과 1000인승 규모의 여객선 2척을 수주하면서 일주일 새 9억 달러 규모의 7척을 수주한 셈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은 일본의 안보 조치가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WTO의 잘못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도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해왔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WTO 판결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무역 분쟁에서 미국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 패널 분쟁의 판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패널 위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한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수출 규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본 편을 들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입장 표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한국의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일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만큼 정부가 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정책 대화에 응하거나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대로 WTO에 일정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대통령 선거 연기 발언이 나온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계획도 공정하고 규제받지 않는 선거를 치를 계획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나는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 계속 붙어있기 위해 일종의 비상방식을 동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하면서 강압 전술로 선거의 먹구름을 들이우려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트윗을 통해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는 메시지를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대규모 우편 투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뚜렷한 근거 없이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트윗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여기저기서 강한 반발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9시간 만에 나는 선거 연기를 원치 않는다며 꼬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트럼프가 결코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트럼프를 보면 미국은 삼류 국가임이 분명하고 미국이 무력으로 국제경찰 노릇을 하지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누리꾼은 저런 걸 독재라고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수주 소식과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 총무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연결성이 없는 소식이지만 굵직하고 큰 소식들이라 전해드렸습니다. 베트남 실업자 3천만 명, 초유의 사태. 다급해진 베트남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충 격을 받은 이유. 상반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1.8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DP 성장률 1.81%라는 경제 성적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남은 6개월의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아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치민시 경제대학 금융학 과장인 응웬 카파오 교수는 상반기 급락한 지표는 올해 최악의 수치는 아닐 것이라며 경제활동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면 3분기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오 교수는 지난달 정리해고를 했거나 이고한 대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영업 및 생산 규모가 본격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치민시에서 고용 인원이 가장 큰 사업장인 대만의 신발 제조업체 보유인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규 주문이 없자 2,78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후에 풍신발은 4,600명, 의드와수 목재림 직원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당국에 신고했다. 노동보험사회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상반기 780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파오 교수는 기업들이 국내 여행을 늘리고 있지만 현금이 두둑한 해외 관광객이 여전히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하반기 관광 및 항공산업의 빠른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1986년 베트남 경제가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지만 경제 회복의 정확히 시점을 예측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밤태앙 박사는 세계 시장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상반기 베트남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2,384억 달러였다. 그중 수출은 1.1%, 수입은 3% 감소하며 지난 10년간의 무역 성장을 끝냈다. 안 박사는 베트남은 개방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 EU 및 중국이 모두 코로나19로 막심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글로벌 체인에 속한 베트남도 침체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박사는 공공투자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반기 정부의 공공지출은 올해 목표의 33%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국회가 6% 피해 법인세 감면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기업들이 이익을 달성했을 때 얘기라며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실제로 법인세 감면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박사는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은 이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복잡한 행정 및 지원 절차로 실질적인 혜택에 요원하며 지방 정부들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7.02%였다. 한국은 일찌감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실행해왔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해 집중 투자했다. 카투러에 따르면 1988물결 2019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3,626억 달러로 세계 1위였다. 이 기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8.7%를 한국이 차지했다. 삼성은 연간 휴대폰 생산량 3억 대의 절반 이상 1억 6천만 대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리스크 역시 차이나 리스크 못지않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정부가 곧바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로 인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지 생산 라인 개조 작업을 담당할 기술진을 제때 보내지 못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뻔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계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 기업의 투자 역시 주변국으로 분산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태국에 집중 투자하던 일본은 최근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투자를 다각화하며 태국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베트남의 행동은 매우 단호합니다. 공식적으로 베트남의 결단은 통계상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16명 발생됐는데 모두 퇴원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정전국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코로나 공포는 지나갔지만 연일 나오는 대책은 강경일변론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인천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하노이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 역공항 착륙을 요구받자 기술을 다시 인천으로 돌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호치민으로 향하는 한국발 비행기는 역시 차로 산물결 4시간 걸리는 권터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제공되던 15일 무비자 혜택은 일시적으로 철폐되었고 여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한 달짜리 관광비자는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가는 한국인은 별도 시설에서 약 2주간 격리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3월 1일 낮 12시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223명이 군사시설, 보건소 등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노력해서 임신부, 폐암 환자 등은 일반 의료시설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악감정이 있어서였을까요? 베트남과 한국은 그동안 매우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매년 베트남이 수출하는 물품 중 약 3분의 1이 한국 기업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베트남 GDP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어림잡아 베트남 GDP 중 4분의 1은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코로나19는 결국 종식되겠지만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깊고 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 국경을 닫아거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대처와 시민의 협조가 콤비로 이루어 주어진 여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길 바랄